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 어떠한 처지인지 잘 알고 있을까요? 당초에 이 탄핵이 일기 직전에 원로라는 분들을 청와대로 모셨고요. 그때 고건 전 총리도 들어가셨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하라 했지만 결국 좌초되고 말았죠. 회고록을 통해서 고건 전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9년에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사업을 했던 국회의원 정도, 그때 멈췄어야 했다, 기념사업이나 했어야 했다고 일갈하셨던데요. 네, 이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34살 때 전남지사를 했고 네. 그 이후에도 서울시장 총리하던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쭉 아마 지켜본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회고록을 통해서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 능력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참 이게 옛날에 국회의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서 정권을 잡았던 세력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 이용했는 것이 아니냐, 네. 즉 능력에 맞지 않는 역할을 줬다라고 이제 아마 본인은 네. 좀 질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지난해 10월 말쯤입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최순실이 입국하기 하루 전이에요.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회 원로들을 좀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을 하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도 고건 전 총리가 좀 따끔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이게 국정쇄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습을 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 그때도 이제 고언을 듣지 않아서 결국 네. 이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아마 이제 고건 총리 입장에서 보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능력도 문제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박 전 대통령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질타를 이번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하면 공개적인 석상에 나오지 않았던 고건 전 총리의 고언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저 말씀이 계속 메아리 치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마음의 문도 닫고요. 그다음에 교도소 밖으로 나오고 있지도 않고요. 구치소입니다만 12만 쪽을 보려니 이거 너무 황망했을까요? 지금 국선 변호인들은 하시는 말들이 그냥 손 꼭 잡아드리고 싶다, 우리가 들러리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 정도인데 말이죠. 사실 그분들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사실 국선 변호인 그 5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승일 변호사가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지금 만나본 적도 없고, 네. 여기 정치적 호불호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고, 다만 본인의 의뢰인이지 않습니까? 그쵸. 의뢰인이니까 이 의뢰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박근혜 일기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네. 관련된 뵙지는 책- 못하고 네, 그 일기만으로 책을 그분을 느끼는 읽으면서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네. 이해해 보려고 했고, 혹시 나중에 만나면 따뜻하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건 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호사로서 네. 의뢰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겠다. 네. 거기다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국선 변호사들이 들어가면 뭐 재판 제대로 하겠어, 대충 하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게 일반적인 평범한 국선 변호 사건이 아니라 어쨌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선 변호 사건이고, 네.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다 보니 12만 쪽에 대한 기록이라도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재판에 우리가 들러리 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 국선 변호인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첫 번째 걸석 재판에서 재판부가 당황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히 준비했던 모습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선 변호인들이 있다면 박 전 대통령도 이제 이게 단순히 그 뭐 재판을 거부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네. 본인을 위해서 애써주는 국선 변호인이라도 만나서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내가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인데요. 변호인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라 얘기하고요. 더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목숨 내놓고 하라,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니 그분들은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국선 변호인 5명의 면면이 공개가 처음엔 안 됐었죠. 네. 이거 공판 전까지 공개되면 또 이곳저곳에서 또 외압도 올 수 있고 또 압박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공개가 되고 첫 입장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목숨 내놓고 해라라는 얘기들도 나왔고,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뭐 지금 구치소에서 바깥으로 한 발자국 나오지도 않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혹여라도 국선 변호인들이 뭐 잘못해서 나중에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네. 진짜 저도 이런 표현을 국선 변호인 쓰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들러리 소리 썼는데 안 듣고. 12만 쪽에 대해서 재판부가 바라봤을 때도 거의 완벽하게
재판에 관련된 준비는 하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정도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막차 타고 퇴근한다는 이들입니다. 5명 박 전 대통령이 만날까요? 일단 이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이 이해하려고 하고 또 박 전 입장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변호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뭐 아무리 국선이든 사선이든 간에 피고인 입장에서 모든 걸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노력들을 지금 국선 변호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오히려 유영하 변호사보다 더 변호를 잘한다는 지금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런 면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좀 삶을 떠나서 본인이 사실은 그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역사의 네.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국선 변호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에 나오는 것이 정말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남은 저는 양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사회 소식 짚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왜 적폐로 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말이죠. 꼰대로 지금 불렸다는 그 사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지사가 최근에 강연에 가서 네. 이 강연 끝나고 질문을 받았나 봅니다. 네. 근데 그 질문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얘기해달라라고 네. 했는데 이제 잘한 점은 다 잘하고 계신다라고 네. 얘기하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떤 그 비판, 그 지지자들의 어떤 지나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어떤 토론과 협치가 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어떤 문재인 지지층에서 조금 그 과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언 한번 했다가 이게 날벼락 맞은 셈인가요? 이 지지자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 생각이 다른 거 그것 자체를 논쟁하는 걸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한 번에 당신은 대통령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이게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지금 타계하신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네. 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쳐다보느냐. 자, 안희정 지사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 못지않게 바라는 사람일 겁니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진보 정권의 지속 가능한 집권까지도 꿈꾸는 사람일 텐데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적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있지만 또 이렇게 협치 또는 네. 어떤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지적하지 않았겠어요? 네. 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왜?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이 이후에 고공 지지율 아닙니까? 그쵸. 지지율에 너무 취하다 보면 또 오만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데 좀 지지자들이 지금 뭐랄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지몬미 이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네.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적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니 비난 여론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분들이 안희정 지사에게 하는 말은 이제 그릇 경상도에서 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간장 종지만 하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무릅쓰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요. 경선 당시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후보였죠. 안 지사가 얼마나 발언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공격하는지 질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한다 그랬었거든요. 예, 뭐 교묘하게 공격했다, 뭐 질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진다 이런 네.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선 과정과 그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또 사과를 하셨죠. 네, 또 저렇게 맥주도 드시고 키스도 하셨잖아요. 예, 일명 예, 키스 예. 뽀뽀라고 불렸는데 그렇게 하면 앙금이 좀 풀립니까? 글쎄 본인의 앙금이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또 저희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것이 아직까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질 않다가 이번에 아마 이런 지지 세력과의 논쟁 때문에 다시 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후보자 시절과는 좀 대통령 당선 후의 시절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발언이 결코 나쁘게 들리지는 않는데 그것이 다시 정치 문제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희정 지사가 당시에 이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가서 합격한다고 뽀뽀를 하고 물론 본인은 그 다음날 이불킥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민망해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여쭤볼 것 같아요. 후회를 할 거면 뽀뽀를 왜 합니까? 하지만 진심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정치의 유쾌함, 네. 정치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이번 문제를 너무 이제 언론이 침소봉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근데 비난 이 문제를 여론 자체를 침소봉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있는 이제 거 그대로 저는 이 전하는데. 부분을 조금 네. 너무
너무 과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안희정 지사 측에서도 성숙하게 네. 대응하지 않겠다, 이후에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차이를 보기보다는 같은 점을 좀 보는 구동존의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국민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매서워요. 그래서 집권한 사람들 간에 뭔가 또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안희정 지사가 성숙한 모습을 지금 보여야 한다는 것은 좀 별로 와닿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저는 대응을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성숙한 모습이죠. 지금 대응은 네.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네,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어떤 뭐랄까 시대 과제랄까요? 이 네. 속에서 안희정 지사가 아마 예를 들면 점잖게 좀 나무라는 어떤 서생 같은 그런 태도 이게 아마 지지자들이 볼 때는 좀 못마땅했을 거예요. 오늘 당장 안민석 의원이 공격을 그렇지 않습니까? 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 중요합니다. 그러나 힘 빼고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는요 41%로 집권한 소수파 정권이에요. 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60%의 야당이 있는 겁니다. 네. 협치가 그래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란 말 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지자들의 어떤 공격적인 태도라든가 또 우우 몰려가는 자칫 이게 홍위병식으로 비치면 오히려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갉아먹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나는 안희정 지사의 그런 충언이기도 하고 고언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인데요. 자칫 노선 경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아마 다들 조심을 하실 것 같아요. 같은 키스이지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유승민 대표, 이 김무성 의원과의 입맞춤을 후회한다고 고백을 하던데요. 이 밀려드는 후회, 왜 그럴까요? 뭐 복잡한 의미가 있으시겠죠. 첫 번째는 네. 이제 남성 두 분이 입술 키스를 하셔서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뭐 두 근데 분 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렇게 폭탄주 드시고 키스 많이 하세요. 글쎄요. 저렇게 입술 키스하는 건 어쩔 처음 수 없이 봐가지고. 하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당하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그 의미가 또 하나 있겠고, 근데 저렇게 키스하게 된 그 배경이 뭐 당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주장이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깨졌다 사실상. 그래서 후회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보면 또 주위 분들이 당을 깨지 말자 이렇게 시켜서 입술 키스까지 하셨는데, 네. 주위 분들이 당을 깨면 안 된다라는 그 주장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이 사실상 깨진 걸 보면 네. 두 분 다 김무성 의원께서도 아마 후회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 어떠한 처지인지 잘 알고 있을까요? 당초에 이 탄핵이 일기 직전에 원로라는 분들을 청와대로 모셨고요. 그때 고건 전 총리도 들어가셨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하라 했지만 결국 좌초되고 말았죠. 회고록을 통해서 고건 전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9년에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사업을 했던 국회의원 정도, 그때 멈췄어야 했다, 기념사업이나 했어야 했다고 일갈하셨던데요. 네. 이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34살 때 전남지사를 했고 네. 그 이후에도 서울시장 총리하던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쭉 아마 지켜본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회고록을 통해서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 능력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참 이게 옛날에 국회의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서 정권을 잡았던 세력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네. 즉 능력에 맞지 않는 역할을 줬다라고 이제 아마 본인은 네. 좀 질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지난해 10월 말쯤입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최순실이 입국하기 하루 전이에요.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회 원로들을 좀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을 하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도 고건 전 총리가 좀 따끔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이게 국정쇄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습을 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 그때도 이제 고건을 듣지 않아서 결국 네. 이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아마 이제 고건 총리 입장에서 보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능력도 문제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질타를 이번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하면 공개적인 석상에 나오지 않았던 고건 전 총리의 고언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저 말씀이 계속 메아리 치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마음의 문도 닫고요. 그다음에 교도소 밖으로 나오고 있지도 않고요. 구치소입니다만 12만 쪽을 보려니 이거 너무 황망했을까요? 지금 국선 변호인들은 하시는 말들이 그냥 손 꼭 잡아드리고 싶다. 우리가 들러리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 정도인데 말이죠. 사실 그분들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사실 국선 변호인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발언이 결코 나쁘게 들리지는 않는데 그것이 다시 정치 문제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희정 지사가 당시에 이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가서 합격한다고 뽀뽀를 하고 물론 본인은 그 다음날 이불킥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민망해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여쭤볼 것 같아요. 후회를 할 거면 뽀뽀를 왜 합니까? 하지만 진심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아, 그럼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정치의 유쾌함, 네. 정치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이번 문제를 너무 이제 언론이 침소봉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근데 비난 이 문제를 여론 자체를 침소봉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있는 이제 거 그대로 저는 전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네. 너무 과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안희정 지사 측에서도 성숙하게 네. 대응하지 않겠다, 이후에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차이를 보기보다는 같은 점을 좀 보는 구동존의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매서워요. 그래서 집권한 사람들 간에 뭔가 또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안희정 지사가 성숙한 모습을 지금 보여야 한다는 것은 좀 별로 와닿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저는 대응을 하지 오히려 않는 게 성숙한 모습이죠. 지금 대응은 네.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어떤 뭐랄까 시대 과제랄까요? 이 네. 속에서 안희정 지사가 아마 예를 들면 점잖게 좀 나무라는 어떤 서생 같은 그런 태도 이게 아마 지지자들이 볼 때는 좀 못마땅했을 거예요. 오늘 당장 안민석 의원이 공격을 그렇지 않습니까? 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 중요합니다. 그러나 힘 빼고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는요 41%로 집권한 소수파 정권이에요. 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5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승일 변호사가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지금 만나본 적도 없고 네. 여기 정치적 호불호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고 다만 본인의 의뢰인이지 않습니까? 그쵸. 의뢰인이니까 이 의뢰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박근혜 일기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네. 관련된 뵙지는 책- 못하고 그 일기만으로 책을 그분을 느끼는 읽으면서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네. 이해해 보려고 했고 혹시 나중에 만나면 따뜻하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건 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호사로서 네. 의뢰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겠다. 네. 거기다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국선 변호사들이 들어가면 뭐 재판 제대로 하겠어. 대충 하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게 일반적인 평범한 국선 변호 사건이 아니라 어쨌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선 변호 사건이고 네.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다 보니 12만 쪽에 대한 기록이라도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재판에 우리가 들러리 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 국선 변호인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첫 번째 골석 재판에서 재판부가 당황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히 준비했던 모습도 보여줬단 그랬다면서요?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선 변호인들이 있다면 박 전 대통령도 이제 이게 단순히 그 뭐 재판을 거부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네. 본인을 위해서 애써주는 국선 변호인이라도 만나서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내가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인데요. 변호인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라 얘기하고요. 더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목숨 내놓고 하라.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니 그분들은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선 변호인 5명의 면면이 공개가 처음엔 안 됐었죠. 네. 이거 공판 전까지 공개되면 또 이곳저곳에서 또 외압도 올 수 있고 또 압박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공개가 되고 첫 입장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목숨 내놓고 해라라는 얘기들도 나왔고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뭐 지금 구치소에서 바깥으로 한 발자국 나오지도 않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혹여라도 국선 변호인들이 뭐 잘못해서 나중에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네. 진짜 저도 이런 표현을 국선 변호인 쓰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들러리 소리 썼는데 안 듣고. 12만 쪽에 대해서 재판부가 바라봤을 때도 거의 완벽하게 재판에 관련된 준비는 하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정도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막차 타고 퇴근한다는 이들입니다. 5명 박 전 대통령이 만날까요? 일단 이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이 이해하려고 하고 또 박 전 입장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변호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뭐 아무리 국선이든 사선이든 간에 피고인 입장에서 모든 걸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노력들을 지금 국선 변호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오히려 유영하 변호사보다 더 변호를 잘한다는 지금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런 면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도 정말 어떤 면에서 좀 산을 떠나서 본인이 사실은 그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역사의 네.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국선 변호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에 나오는 것이 정말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남은 저는 양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사회 소식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왜 적폐로 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말이죠. 꼰대로 지금 불렸다는 그 사연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지사가 최근에 강연에 가서 네. 이 강연 끝나고 질문을 받았나 봅니다. 네. 근데 그 질문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얘기해달라라고 네. 했는데 이제 잘한 점은 다 잘하고 계신다라고 네. 얘기하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떤 그 비판, 그 지지자들의 어떤 지나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어떤 토론과 협치가 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어떤 문재인 지지층에서 조금 그 과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언 한번 했다가 이게 날벼락 맞은 셈인가요? 이 지지자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 생각이 다른 거 그것 자체를 논쟁하는 걸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한 번에 당신은 대통령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이게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지금 타계하신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네. 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쳐다보느냐. 자, 안희정 지사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 못지않게 바라는 사람일 겁니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진보 정권의 지속 가능한 집권까지도 꿈꾸는 사람일 텐데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적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있지만 또 이렇게 협치 또는 네. 어떤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지적하지 않았겠어요? 네. 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왜?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이 이후에 고공 지지율 아닙니까? 그쵸. 지지율이 너무 취하다 보면 또 오만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데 좀 지지자들이 지금 뭐랄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지몬미 이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네.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적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니 비난 여론이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분들이 안희정 지사에게 하는 말은 이제 그릇 경상도에서 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간장 종지만하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무릅쓰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요. 경선 당시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후보였죠. 안 지사가 얼마나 발언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공격하는지 질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한다 그랬었거든요. 예, 뭐 교묘하게 공격했다, 뭐 질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진다 이런 네.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선 과정과 그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또 사과를 하셨죠. 네, 또 저렇게 맥주도 드시고 키스도 하셨잖아요. 예, 일명 예, 키스 예. 뽀뽀라고 불렸는데 그렇게 하면 앙금이 좀 풀립니까? 글쎄 본인의 앙금이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또 저희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것이 아직까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지는 않다가 이번에 아마 이런 지지 세력과의 논쟁 때문에 다시 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후보자 시절과는 좀 대통령 당선 후의 시절은 좀 다르거든요.